안녕하세요, 뉴마인드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공부법을 모른 채 공부를 무턱대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공부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케네소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지심리학자시군요. 네. 네. 그 인지심리학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인지심리학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신다면? 네,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무언가 처리를 하고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꺼내고 이 과정을 마치 컴퓨터가 하는 것과 비슷하게 간주하고 처음에는 무슨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고 어떤 정보 처리를 할 때 인간만이 가지는 편향이라든지 어떤 특징들 그런 건 뭐가 있을지를 연구하는 것이 인지심리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부 방법도 모른 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만 해도 학창 시절에 그냥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를 달달 외우고 뭐 시험 보고 이게 다였거든요. 이제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기보다는 네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효과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험 전날에 책을 펴고 혹은 뭐 꼭 전날이 아니더라도 시험에 다가왔을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나 이제 밑줄을 긋고 그거를 반복해서 보고 이렇게 하는 공부법이 사실은 전형적인 네. 공부 방법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조사를 해보면요. 다만 저희는 다른 공부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하이라이터가 이 형광펜이 1962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신기술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희들은 하이라이터 이 형광펜이라는 거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형광펜 대신에 뭐 밑줄을 그었을 때랑 안 했을 때 형광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 전체를 다 했을 때랑 뭐 키워드만 했을 때 그리고 그런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연구자가 가르쳐줘서 그걸 형광펜을 했을 때 아니면 본인 스스로 찾았을 때 정말 많은 가지수의 방법들을 다 테스트를 해보는 게 사실은 인지심리학자들인데 테스트가 된 건가요? 그럼요. 그런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많이 했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메시지를 전해드리자면 네. 형광펜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네. 이게 안 됐네. 그렇죠. 그래서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가방도 안 무겁게 다니고 책을 봐도 깨끗하고 뭐 정말 조금 뭐 메모를 해놨다든지 그게 왜 그럴 수 있는지 이제 실험적으로 따져보면 네. 정말로 형광펜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가 근본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기억과 이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은 네. 인지심리학자들이 검증한 어떤 과학적으로 검증된 학습법은 네. 도대체 뭔가요? 인지과학자들이 알아낸 효과적인 학습법 3개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네. 책을 반복해서 읽는 인풋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네. 가령 4번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는 한 번만 읽고 3번은 꺼내보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달달 외웠거든요. 네.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네네네. 그게 끝이 아니고 꺼내보는 걸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학생들은 근데 불편해하죠. 나는 뭔가 내 머릿속에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그 내용이 정리되길 바라고 그리고 꺼내려고 할 때 사실은 대부분 잘 안 돼요. 내가 금방 배운 내용도 한번 말로 해봐라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참 많은데 인간은 그럴 때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동안 내가 해온 수많은 읽음이라는 어떤 정보 처리가 잘 효과가 높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그걸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로 꺼내어서 설명해야 될 때 여러 반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앞에 나가서 말한다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공포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꺼낸다는 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다시 궁극적으로 또 꺼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꺼내는 게 계속 넣기만 하는 것보다 월등히 효과적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꺼내는 방법은 내가 공부했던 거를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방법 외에도 또 다른 게 있나요? 그거를 뭐 흔히 말하는 백지공부법이라고 하죠. 내가 일정량을 공부를 하고 기억나는 대로 다 적어본다든지 그래서 꼭 말로만이 아니라 써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근데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낼까? 어떤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이 아이들을 이제 내 가상의 학생들이라도 테스트를 해볼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정보라는 것이 결국은 문제의 형태로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런 어떤 인식을 확연하게 가지실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마인드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원래는 책의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내가 다 그거를 읽고 내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할 대상으로서 이렇게 공부 내용을 접해 오셨다면,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뭔데 거기에 초점을 두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꺼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메시지는 뭔데, 이런 식으로 정보를 이제 바라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가 선생님 입장이 돼서 문제를 나라면 이렇게 내겠다. 그래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른 두 가지도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자면, 이 공부하는 시기를 시험에 가까웠을 때 너무 몰아서 하시지 말고 어차피 쓰실 그 시간을 여러 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유형을 공부하신 후에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푸시고, 또 새로운 유형을 공부하신 후에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푸시는 것도 물론 초반에는 필요하겠지만, 내용이 조금 익숙해졌다 싶으면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섞여 있는 상태에서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꺼내시는 것도 10분의 1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시점부터 내가 실제로 시험을 보는 그 시점까지를 10등분을 하셔가지고, 그 매 10등분이 되는 그 구간마다 100일 뒤에 시험이면은 10일마다 한 번씩 문제 형태로든 가르치는 것이 되었든 꺼내보시는 것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푸실 때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10등분이 되는 구간에서 가르치거나 섞여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한다 했을 때 국영수를 5시간씩 공부하는 것보다 국어 1시간,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국어 1시간, 수학 1시간, 영어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섞어가면서 공부하시는 거 참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꺼낸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뭔가 방금 공부하고 국어 1시간 공부하고 한번 꺼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핵심은 무언가를 이렇게 학습을 하신 후에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이 잊어버리는 게 디폴트거든요. 네. 학습한 거는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니까 많이 잊어버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때 조금 억지로 불편한 감정들을 겪어가시면서 꺼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 한번 꺼내고, 잊을만 하면 한번 꺼내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잊어버린 것들을, 이게 더 잊어버릴 걸 막으시려고 꺼낸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훨씬 오랫동안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효과 높은 방법이니까, 오히려 잊어버리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런 마음으로, 그래 잊어버리기만 기다렸다 하고 그때 한번 꺼내보시고, 그때 새로 또 정보도 다시 채워 넣으시고,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같은 거 갖지 마시고, 잊어버리는 거 괜찮아 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습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보통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나 자꾸 잊어버려, 난 머리가 나쁜가 봐, 나 그냥 공부 포기할래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부를 정말 잘하시고 많이 하신 교수님께서도 잊어버리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모드다,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거다, 그러니 그거를 또 꺼내고 또 꺼내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하루가 뭐예요? 1시간만 지나도 보신 내용 많이 잊으실 거예요. 네. 다만 저는 이 영상의 내용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꺼내고 있었으니까요. 설명하시고 선생님이 돼서 했으니까, 그죠? 네,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하자면 선생님이 된 것처럼 가르쳐 보세요 라고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을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수많은 강연들,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늘 나오는 메시지도, 나도 선생님이 돼서야, 가르쳐 보고 나서야 좀 알게 됐어, 그리고 나서 좀 배운 것 같아,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 꼭 하나
하나 그래도 기억하자 하신다면 한번 선생님이 된 것처럼 가르쳐 볼까? 그 마음 하나,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들지 않거나 아니면은 마음은 났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가 좀 막연하시다면 그때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습이에요. 예습의 첫 번째 하실 일도 이거 생각하시기 쉽지 않을 텐데 문제를 찜해 두시는 거예요. 찜이요? 네, 가령 뭐 101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내일 배울 거다라는 예상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응되는 문제만 문제집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혹은 기출문제집에서 이 단원 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기출문제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거를 풀지는 마시고 그냥 뭐 이 문제집의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가 내일 10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에 대응되는 문제다 이렇게 찜만 해두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대상을 학습 내용을 바라보시는 새로운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결국은 선생님께서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그 수업에서 결국 나한테 전하려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원리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걸 나는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형태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부터 찜하시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그 문제부터 푸시는 거예요. 정말 시험을 보듯이 이 문제찜 후에 한 5분 정도 내일 배울 내용을 훑어보시는 그런 예습까지 하시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그 문제부터 푸시고 그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내 생각에 중요한 문제, 내 생각에 나라면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겠어 라는 마음으로 시험 문제를 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는 게 주말에는 자기가 낸 그 시험 문제를 실제 동생 같은 사람이 됐든 아니면은 뭐 가상의 뭐 인물이 됐든 엄마가 됐든 그들이 내가 낸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설명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채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꺼내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내일 배울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집은 근데 꼭 사두셔야 돼요. 여러 권 사두실수록 좋은데 내신을 위한 문제집에서 내일 배울 부분에 대한 문제집 하시는 거 5분. 그리고 책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뭐 배우는구나 확인하는 정도 5분. 그리고 이거 왜 배우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데 나 이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 그런 거 체크해 두시는 거 정도 5분. 이 15분이 어떤 주어진 과목에 대한 예습에 필요한 전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공부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효과가 엄청나게 높은 방법이니까 이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부법, 네. 이 책에는 지금까지 얘기 나눈 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노하우가 이제 실려 있지만 세상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법이 최고다 하면서 공부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공부법들에 비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100년 공부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가장 큰 차이는 그 제안된 공부법이 과학적으로 검증을 거쳤나 거치지 않았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 합격하신 분, 의대에 가신 분, 수석을 하신 분들이 내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공부법이 나는 좋았다, 너희들에게도 좋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실 때 간혹 저는 그게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통할 수 있는 공부법일까 하는 좀 의심을 갖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책에서 제가 생각한 내용은 최대한 담지 않으려고 했고 다른 연구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 더 효과적인 공부법은 이거야 라고 말한 그런 메시지들을 모았고 얼추 보니까 지난 한 100년간의 연구를 이제 모으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100년 공부법이라고 책에 그래서 제목을 100년이군요.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도 제 생각에는 아주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한 지난 100년간 우리가 모아온 이 공부법이 앞으로의 100년 정도는 통할 거라는 생각에서 100년 공부법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저는 이게 교과서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요? 해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뭐 한 네. 중학교 정도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가장 뭐 개론 배우듯이 이걸 먼저 배우고 다른 공부를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가능하다면 선생님들께 먼저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하고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들을 일상적으로 전해주시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학생들도 공부 이렇게 하는 거지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정립되는 그런 시기가 오길 바래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너무 이득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을 전달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 겁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메시지를
거를 내 생각 빼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전해드리는 것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책을 써봤습니다. 아, 네. 아주 공감이 됩니다. 확실히 검증된 부분들을 이렇게 대중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읽고, 아, 이거를 내가 진짜 학창시절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고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이제, 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지금 학생들이 이걸 알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백년공부법,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교수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은 물론이고 공부하는 성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